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크시티와 브라이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 잉글랜드 2부 19위 무무승무무입니다. 스토크가 득점력이 아주 딸리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감독이 교체된 이후로는 경기력 자체가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버밍엄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기록하는 등 브라이튼 같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는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거친 플레이가 수비에서는 이득을 보게 하는 요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브라이튼 잉글랜드 1부 7위 승패무승무입니다. 뎁스가 너무 습자지가 된 것이 고민일 것입니다. 한 경기라도 줄이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브라이튼이 이 경기를 벌이는 식으로 가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애초에 미드필더진의 수비력과 수비진의 기동력 때문에 스토크 같은 팀을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스토크의 거친 압박에 중원에서의 실수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브라이튼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브라이튼의 승리를 생각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스토크의 경기력이 어쨌든 좋아진 느낌은 있고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리그 집중을 위해서 이 경기는 버리는 식으로 운영해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더 2.5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퀸즈파크와 본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 잉글랜드 2부 22위 페페페무페입니다. 일단 홈에서의 XG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들이 여전히 수비수 하나의 골 기록인 3골을 넘지 못하는 등 축구는 XG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기록도 5경기 2골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심하게 득점력이 부진한 양상입니다. 사실 본머스의 강한 전방 압박을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본머스 잉글랜드 1부 12위 승승승승패입니다. 토트넘을 상대로는 졌습니다. 하지만 본머스가 전반에는 오히려 주도권을 잡아가는 등 경기력에서 밀리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정력이 좀 아쉬웠고 솔랑케가 묶인 것이 페인이었을 뿐 본머스의 상승세가 경기력적인 면에서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플럼이나 메뉴도 잡아버린 전방 압박의 효율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데는 도움이 확실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 지난 토트넘전에서도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전방 압박이라는 플랜은 효율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비교하면 본머스의 공격적인 결정력은 여전히 한 수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머스가 여전히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헐시티와 버밍엄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시티 잉글랜드 2부 7위 승패입니다. 버밍엄의 감독이 잘려버린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듯합니다. 일단 헐시티가 라인을 높이 올리는 유형의 팀들을 상대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버밍엄의 감독이 바뀌면서 버밍엄이 잘 나갈 때 썼던 선수비, 후역습 성향이 다시 나온다고 해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헐시티가 은근히 이런 수비적인 팀들을 아주 잘 공략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버밍엄 잉글랜드 2부 22 페무페입니다. 공격적으로 운영하던 루니 감독을 결국 경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면서 수비적으로 아주 불안감을 조성했던 터라 어쩔 수가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버밍엄이 득점력에서는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면서 라인 간격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즌 초반의 성과를 꽤 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수비적으로 아주 못하는 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헐시티가 공격적으로는 앞선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버밍엄의 감독이 교체된 것이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밍엄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꽤 좋은 성과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루니 감독이 버밍엄에서 잘린 이유도 간격 유지에 실패한 것이 컸던 만큼 헐시티가 조금은 고전해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순위는 언더 2.5를 추천 2순위로 헐시티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셰필드 웬즈데이와 카디프 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 잉글랜드 2부 22위 승패입니다. 아직 엔트리가 완성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윈다스와 반보 디아비, 바이스가 돌아오면서 엔트리가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었던 지난 경기보다는 구성이 어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 승리야 전반부터 상대 퇴장의 덕을 좀 봤다고 하더라도 최근 페이스를 보면 패하는 경기에서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등 결과가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디프 잉글랜드 2부 9위 패승입니다. 카디프 입장에서는 공격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윙어들의 중앙 진입을 최대한 권장하면서 쥐어짠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면모가 아주 나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는 수비입니다. 특히 전반이나 후반이나 휘슬이 울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의 집중력이나 실점 빈도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전 이전에는 이 요소 때문에 선제골을 일단 먹고 시작하는 경우도 매우 잦았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가 아주 어려운 경기는 아닙니다. 최근 경기력에서 아주 큰 흠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엔트리 구성도 지난 경기에 비하면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카디프의 전, 후반 초반의 실점률이나 집중력이 전반적으로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오버 2.5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미들즈브러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즈브러 잉글랜드 2부 12위 승승패승패입니다. 다 일단 최근에는 아스톤 빌라만 만나면 승점을 내주는 것이 일상입니다. 일단 아스톤 빌라가 기본적으로는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편이라서 득점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에 밀어붙이는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애초에 아스톤 빌라를 잡아내려면 체급이나 주도권에서 압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들즈브러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이것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스톤 빌라 잉글랜드 1부 2위 무승부 패승입니다. 디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스톤 빌라의 오프사이드 라인 구축이 다소 불안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를 커버할 만큼의 화력으로 아스톤 빌라가 꾸준히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홈에서의 압도적인 모습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화력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원정에서도 골을 못 넣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변수라면 변수겠습니다. 한 골 정도의 실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커버할 만큼의 화력은 원정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미들즈브러의 체급 가지고는 아스톤 빌라를 잡아내는데 필요한 주도권 싸움에서의 우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유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첼시와 프레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잉글랜드 1부 12 승무패승승입니다. 주전들이 꽤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올 시즌 유럽 대항전도 없고 리그에서의 기복으로 인해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과 무관 탈출을 위해서라도 컵 대회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리그컵에서도 낮은 라인의 하위 전력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하기는 한데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이기기는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턴 잉글랜드 2부 14위 패패승패패입니다. 낮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첼시의 공격에서의 약점을 노리기는 할 듯합니다. 다만 리그에서도 상위 전력들의 공세를 원정에서는 잘 대응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역습이 은근히 홈에서는 통한다고 하더라도 프레스턴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도 첼시 정도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기는 할 것입니다. 첼시의 공격력을 최소화하면서 스코어를 좁히는 것만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물론 늘 낮은 라인을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특성상 이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하부리그 팀들을 이기는 것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 컵 대회 비중도 첼시가 은근히 큽니다. 프레스턴도 상위 전력의 공세를 잘 막아내지는 못하는 양상입니다. 첼시가 이기기는 할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